네, 오늘의 주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이 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중도 인출에 대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님? 네,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면 주택을 갑자기 구입해야 되거나 의료비 또는 이제 개인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 그때에는 중도금 인출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도금 인출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네. 노후의 소득 재원이 고갈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 지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 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 총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네. 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다 보면 이 퇴직금 같은 이런 큰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지 않은 근로자 중에서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방안이 또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 후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인 연 1.5%로 오.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 퇴직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해당 기관에 종사한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아르바이트 같은 좀 한시적으로 일하는 이런 분들은 좀 지원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퇴직금이라는 것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에 그 사용자가 근무 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그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년 일할 때 한 달치 이렇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이고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용기간제 노동자 이런 분들도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일주일에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는 퇴직금을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지금까지는 1년 미만의 임시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미만 임시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년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 네.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하는 꼼수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뭐 일단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네. 식으로 그렇죠. 예, 1년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네.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들도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간 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이 법안이 좀 통과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를 해서 이 퇴직금이 아닌 실업급여 수령을 유도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에서 퇴사가 가장 많은 연차를 조사를 해봤더니 1년 미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한다. 이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는 취지가 네. 1년만 채우면 퇴직금도
연금도 줘야 되고 근무하지도 않은 2년 차에 대한 연차 수당 15일치에 대해서 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재취업해서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은 시력급여를 주도록 하는 고용보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이거를 악용한 기업들이 기존 사원보다는 1년 미만이 된 신입사원 먼저 이렇게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게 경제적으로 수익 구조를 좀 보면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하루 하환액이 6만 120원을 기준으로 네. 120일을 수령하게 되면 총 721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사한 지 1년이 지나 자진 퇴사를 하면 네. 퇴직금만 받게 되는데 그때에는 한 달치 임금을 받고 여기에 15일치 연차 수당을 더해서 월 급여가 만약에 180만 원이라고 치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국 2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행포라고 생각해서 화도 나지만 네. 사실 안정적이고 굉장히 오래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네. 사실 이 제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좀 그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네. 비교를 지금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권고사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퇴직금 내가 과연 얼마나 받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계산법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보통은 1년 일하면 한 달치 받는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계산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계산 방법은 첫째,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그리고 세 번째, 퇴직 전일 1년 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 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이제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연차 수당에 상여금 받은 것까지 좀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네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나의 열정을 쏟아부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보상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 내용을 좀 잘 알아두셨다가 제때 또 정확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